오늘 저는 소개와 보고를 맡은 사업진단의 사무국장 서정찬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오늘 저희 협의회에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추진단에 우리 김명진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업추진단에 이제 각 7개 분야의 코디네이터가 지금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로컬푸드 쪽의 담당에 강성욱 우리 코디네이터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농정가의 담당 저희 팀인 식품산업팀의 남성준 팀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팀의 우리 최광재 팀장님과 신난진 주무관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무안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로농협은 아직 지금 참여를 안 해주셨고요. 삼양농협에 우리 이명균 계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감 밥상 G마트에 우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진원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로컬푸드 출하자 협의회에 우리 정부일 대표님과 정용호 감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온수양 협동조합의 선수진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있어서 우리 친환경 사료를 먹이지 않는 친환경 지금 농법을 실현하고 계시는 정은농장의 정용호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사업진단에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 사무국의 정수미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좀 의견 제시, 협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명진 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말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게 상당히 모이기도 힘들고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상당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시기적으로도 지금 금년 말 안에 달성이 될 성과 부분도 좀 있고요. 앞으로 지금 조금 빨리 이걸 준비해서 저희들이 어떤 농가들 입장 또 각 어떤 로컬부터 관계되는 분들의 입장이 모아져서 또 좋은 또 정책으로서 승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미리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어렵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 많이 좀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여기 코디네이터로 우리 이제 이촉을 하셨습니다만 완주군에서 이렇게 로컬푸드 팀장을 여기 모셨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도 전주푸드 저기에서 모든 총괄력으로 이렇게 관여를 해 오셨던 우리 강성욱 팀장님이 오늘 어려운 시간을 지금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많이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로컬푸드 관련해서 저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안에는 로컬푸드가 그렇게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이 사업을 통해서 연계 사업으로서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단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안에 로컬푸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정부일 로컬 출하자 회장님께서도 같이 참여하셨으니까 좋은 말씀 주시고 그동안에 각자 분야에서 로컬푸드 출하를 하시고 좀 했기 때문에 좀 농가들도 대표로 해서 오늘 3분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 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일로농협에서는 오늘 또 참석 안 했습니다만은 삼양농협에서도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명균 기장님 오셔서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컬푸드 매장을 개업하신 우리 김준원 대표님 또 의미 있게 좀 앞으로 좀 활동을 해주실 것 기대하고 특별히 또 이제 우리 로컬푸드를 주관하신 무안군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한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군수님도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아예 2012년도, 13년도 군수님이 이제 의원 시절에 조례를 제정하시고 지금까지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역할을 하고 이제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해서 이제
우리 사업에 대한 주무팀장님이신 남성민 팀장님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노골프도를 주관하시는 최강재 팀장님, 그다음에 신남민 주무관님 같이 참여하셔서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은 의견들 내시고 또 많이 건의도 해주시면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신 포럼 저희가 개요 관련해서는 11월 10날 저희가 오후 3시부터 18시까지 3시간 무한 항토 갯벌랜 데서 진행을 했고요. 혁신 포럼에 참여한 총 35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제는 저희 사업 과제 발굴과 관련돼서 진행을 했고, 주요 3개의 의제는 고구마 산업화, 로컬푸드 활성화, 농식품, 앉아서 하겠습니다. 가공 3개 분야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혁신 포럼의 개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현안을 파악하고 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분석하여 각각의 분야별로 단기부터 해서 장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사진은 우리 김상 군수님께서도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계속 우리 지역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현장에 오셔서 격려를 해주신 사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로컬푸드 활성화 분과에 참여는 총 지금 7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로컬푸드 협의회 정부일 대표님, 그리고 무안군 마을공제지원센터 사무원, 그리고 일로의 김성순, 몽탄의 조성희, 그리고 농산물 조원 창고업을 하시는 손성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산물 유통팀의 최강재 팀장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정부일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는 그 사진, 그리고 그걸 제가 아래쪽에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단기 과제의 부분은 로컬푸드 사업단 창설, 사업단을 조직화, 이 부분에서는 국외 읍면의 단일화, 그리고 시스템화 내용 말씀하셨고요. 품목을 조절하는 전담반 구성, 그리고 농협과 행정 생산자가 상생 구축하는 구조, 그리고 로컬푸드의 포장재 단일화를 단기 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기 과제는 품목 다양화, 특수시설 지원, 특수채소 재배, 로컬푸드 가공센터 필요,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말씀하셨고, 장기 과제는 홍보 마케팅 시스템 구축, 출하자 대상 마케팅 교육, 자조금 조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소통이 많이 되고 화합이 되었고, 역시나 좀 이렇게 조정자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센터가 좀 협업이 된 것 같아서 매우 좀 의미가 있었다. 또 무안군의 좀 정책을 좀 많이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농가들이 스스로 좀 밑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좋았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에 무안군의 좀 미래가 밝았고 좀 기억에 남는 워크숍이었다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부분은 우리 무안군의 좀 로컬푸드 관련된 좀 연역을 제가 좀 저희 사무국에서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2013년 제가 지금 4월 5일절 해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안군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영역이 2,6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2013년부터 14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12월에 일로농협의 하나로 맡은 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됐고요. 14년에 이 로컬푸드 시스템 연구 영역에 대한 보고회가 무안군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13년과 15년 이게 지금 조례 제정 2개가 좀 올라와 있는, 15년도는 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삼양농협 하나로 맡은 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한 번 더 조례 개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마트인데 우리 G마트에 또 직매장이 올해 또 개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 활성화된 그 주요 단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주무팀이 농산물 유통팀이 있고요. 직매장 관련해서는 일로농협, 삼양농협, 그리고 행복한 밥상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무한농협에서는 차후 지금 내년 정도에 빠르면 내년에 그 직매장을 좀 예정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산자 관련해서는 일단 무안군의 로컬푸드 출하자 협의회 우리 정부일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꾸려져 있고요. 그리고 단체로 해서는 무안군 로컬푸드 영농조합 법인 현재 김보영 대표님이 맡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저희 신한력 플러스 사업에 로컬푸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먼저 가공, 유통,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제가 매년 30명씩 해서 총 90명의 가공과 유통에 인력 양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배달부는 매년 20명씩 해서 내년과 내후년 2년간 저희가 양성하는 부분과 함께 마을 배달부에 대한 보수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직거래 저희가 2년간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로컬푸드 직거래 1개소에 대해서 1개소씩에서 연간 한 곳, 또 1개소 연간 한 곳, 이렇게 내년과 내후년 각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생 앱,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념이 아닌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상생앱 구축과 운영에 저희가 입점, 활용, 운영, 교육 예산이 8,400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생앱에 대한 구축, 개발, 컨설팅 금액이 1억 1,2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액션그룹 맞춤형 사업의 내용은 제가 전체 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제 로컬푸드 관련된 이게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 신한력플러스 사업 내에 다양한 액션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그룹에는 현재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3개 예비 액션그룹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신한력플러스 사업 내에 액션그룹으로 한다고 하면 액션그룹당 제가 600만 원의 교육 사업과 그리고 2,500만 원의 맞춤형 그룹 사업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신한력 플러스 사업 안에 융복합 저희가 산업센터가 구축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38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로컬푸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지금 24개 정도 그런 관련된 설비 시설이 들어갑니다. 21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제가 3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융복합 산업센터의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런 설비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거쳐서 수정이 되고 아마 시설이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부분은 우리 무안군의 농발 계획이 있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상해 로컬푸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이고 실제로 또 진행되는 부분은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그래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과 또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두 번째는 로컬푸드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세 번째는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남학 신도시 내의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그리고 무안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구축,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 19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내용으로 해서 계획상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 말고도 아마 힐링푸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계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아마 좀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저희 사업 안에 어찌되었든 저희가 조직화가 고구마 생산자와 로컬푸드 출하자 두 개의 저희가 조직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화에 대한 좀 이렇게 저희가 과정을 한번 이게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추진단에서는 어쨌든 현황 파악 부분을 저희가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조직화를 위한 워크숍과 컨설팅 내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도 이제 퍼실테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이 조직화 구성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조직화 사업 내용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희 조직화를 위한 방향이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단일 조직화, 이게 저희 신한력 플러스 사업의 액션 그룹과 연계되면 가장 저는 이상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큰 단위로 워크숍 때 사업 추진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도 발전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안군의 로컬푸드의 좀 전환기, 새로운 전환기를 위해서 정책 워크숍이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저희가 판매 개념이 아닌 이 부분도 융복합 어떤 관광 자원화와 연결되는 구조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발 계획은 제가 최소 5년 단위로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과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좀 연계가 되고 이런 부분에 각각의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 농민들 출하자들이 또 실제로 직무장 관계자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안군이 어찌됐든 지금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의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5년 단위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잘 연결되고요. 그리고 그 로컬푸드 운동, 이렇게 전담 직원 배치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전담 직원 배치가 훨씬 더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그리고 로컬푸드의 날 지정과 기념행사 개최, 예전에 조금 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로컬 출하자들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컬푸드 사업단 아니면 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완주라든가 이런 것처럼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좀 추진이 되고 이런 부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드리는 보고는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단장님과 우리 강성호 코디네이터님 주재 하에 협의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욱이고요. 여러분들 전에 뵌 분도 계신데 저는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완주 군에서도 좀 일을 했고요. 전주시에서도 똑같이 로컬푸드나 지금 농업정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푸드플랜 일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9월 17일까지 전주시에서는 센터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무안하고는 제가 우리 단장님하고 아마 그때 14년인가요? 그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났네요. 그때요 로컬푸드 매장 준비하시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곳에 같이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도움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로컬푸드를 또 꽃피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거의 드물잖아요. 또 선도적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가져와서 또 계획을 하시고 사실 길이 지금 누군가 앞서가서 열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무안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또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답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농촌 그리고 농업의 미래 우리 농민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로컬푸드나 푸드플랜이나 이런 핵심 내용은 우리 국민이 어떻게 건강하게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로서 아니면 소비자로서 이 일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필요하잖아요. 생산자 없이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농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으로 보면 농촌에는 고령화가 돼서 농민이 거의
뭐 인구가 소멸되고 지역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농민이 이제 서서히 줄어갑니다. 뭐 100만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줄어갈 것이고요. 고령화돼서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주체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분들의 생산비를 잘 보존을 해서 이 일이 해볼 만한 일이고 후세가 이 일을 담당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사람이 몰려들고 산업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무안이나 전라남도가 또 지역 선순환 경제 체계가 갖춰지면서 지속 가능한 뭐 국토가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통해서 동반 성장하는 거 아닌가.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일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일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혹시 오늘 자리에서 혹시 먼저 어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고 이따 주제를 내가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혹시 인사 말씀 하실 분 계신가요? 나누는 형식으로 이렇게 청년 일자리 사업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이루어지고 또 학교급식 문제 또 별도로 진행되고 다 하나의 틀인데 이게 연관성이 없이 다 각계 예산만 조금 낭비되어서 그렇게 이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가장 저는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당장 내년에라도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지금 이제 생산과 관련해서 문제는 기획 생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품목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어요. 고구마, 뭐 상추, 야채 몇 가지만. 그리고 이제 가공이라든지 또 식당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판매처를 공략적으로 늘려가는 문제, 즉 수도권 이제 매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농협이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농협하고 이제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수도권에서 소비 시장을 늘릴 때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안 그려지니까 결국 자기 이렇게 지역민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또 남한에서는 여러 매장이 이제 밥그릇 싸움을 하는 형식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저는 행정에서 결단을 내려서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래야 이제 우리 최강재 팀장님이나 신난진 주무관님이 좀 어깨가 좀 가벼워져요. 솔직히 고생을 하시고는 계신데 일이 성과가 하나도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지 않냐.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생산자 협의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매장별로 생산자 협의회를 꾸려내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생산자 협의회를 어떻게 하고 또 생산자 협의회가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이것이 완주처럼 독립된 어떤 협동조합으로 전망을 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막 협의만 하는 뭐 어찌 보면 유명무실한 단계, 뭐 이 정도의 수준에서 좀 그칠 것인지, 뭐 그것도 좀 고민에 두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행정이 이 답을 안 내놓으면 저희들은 이제 제가 봐서는 이건 이제 계속 예산만 조금씩 다 이렇게 나눠서 흩어뿌리는 식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에서 답을 로컬푸드 지원센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최소한 서너 명에서 뭐 5인 이내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일을 내년부터라도 시작하겠다. 이렇게 좀 그것이 그려져야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지금 제가 하도를 한번 주제를 한번 드리면 저희 자료 중에서 무안군 농촌 실활력 플러스 사업에 우리 그 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좀 있어요. 신활력 플러스 관련해서. 근데 그 안에가 가공 유통 전문 인력 양성이 이건 이제 꼭 신활력 플러스 저기 그 로컬 푸드만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가공 유통 전문 인력 여기에서 로컬 푸드 이렇게 농가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유통 관련해서 예산이 좀 배정돼 있고 마을 배달부 요것도 이제 지금 이제 교육 부분에서 예산이 좀 있고요. 1,2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우리 이제 그 앞으로 추후 2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4,000만 원. 그다음에 그래서 또 상생 앱 구축 운영 뭐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좀 예산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400 가고 1억 1,200. 그 다음에 액션그룹의 맞춤형 이건 이제 노컬 푸드에 딱 구간되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룹당 600만 원씩 있고 또 이게 2,500만 원 있고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건 아까 방금 그 정영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하는 시스템이고 이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그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 계획 자체가 이렇게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제안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런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서 필요한 예산이 딱 짜여진 것보다는 역으로 지금 거기서 나기 때문에 이게 저희 좀 단장으로서 상당히 이제 고민이 이게 어떻게 예산을 진짜로 좀 저희께 그 적은 예산이라도 야무지게 잘 그 쓰여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제대로 농가에 아니면 이제 그 액션 그룹에 쓰여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급한지 어떤 부분은 좀 진짜 필요하겠다 이건 공감한다 이런 의견들을 좀 한번 나눠주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생산자들 그 조직화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업에 이제 있는데 고구마 생산자별로 조직화를 해야 되고 우리 노컬 푸드 관련해서 생산자 조직화도 저희 이제 사업의 과제로 지금 들어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먼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의 어떤 그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솔직히 모르겠고요. 제가 로컬푸드 무안군 협의회 그 전에 감사로서 로컬푸드에 출하도 해보고 뭐 겪어본 상황에서 오늘 주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마침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로컬푸드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고 가장 지금 먹거리를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운동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일로하고 삼양에서만 로컬 푸드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행정하고 농협하고 또 어떻게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농민들과 관계가 쉽게 조합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아마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규모의 대형 농장들은 어떻게 보면은 공판장이나 도소매 이쪽의 시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실제 가서 보면은 소농이라든가 고령자 위주로 원래 로컬푸드 운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조그만 규모에 있는 농가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워크숍 11월 10일 날 워크숍 했다는데 단기 계획에 보면은 다 남아 있던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계획을 위반했는데 진행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사항은 아직 없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단일 포장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 단일 포장재 안 해가지고 출하 정지된 농가도 있었거든요. 무안군에서도 분명히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다른 데서도 요즘은 단색이 있는데 보통 이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포장지만큼은 동일하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주는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로하고 삼양하고 아마 전년도 매출 못지만 올해 매출 대충 예상하고 있을 건데 어느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매출을 냈는지도 모르겠고요. 거기 따라서 앞으로 무안군의 로컬푸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 방향도 나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아마 무안군에서 행정적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12월 달에 2020년도 로컬푸드 지수가 발표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안군에서는 초창기부터 운영한 로컬푸드가 아마 이 등급 안에 A등급, B등급 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아마 그런 정도 안 된 것 같았고 지금 A등급으로는 2020년도 로컬푸드 그 지수 S등급이 특등급이 전부 완주고 A등급이 나주하고 충북 옥천으로 되어 있고요. B등급이 10개 됐는데요. B등급 안에가 장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장성이 있어요. 근데 C등급이 37개 지자체예요. 총 159개 시군에서 로컬푸드 운영하고 있는데요. D등급이 50개고 2등급이 59개예요. 2등급이 뭐냐면은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자료 자체를. 근데 무안군에서 지금 일로하고 삼양이 제출했는지도 좀 파악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은요. 왜 이 지수를 발표했겠습니까? 안정성도 중요하고 신뢰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농촌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 지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걸 해서 그만큼에 따라가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줘야 돼요. 또 그렇게 하도록 또 지원을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지수 자체가 10가지 항목인데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농민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 소비자들도 안정성을 먹거리에서 만드는 지수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안 한다 하면은 유명무실한 행정도 지원도 되고 농협의 안일한 운영도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직화를 이쪽 오크샵에서 나왔는데요. 나주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자체를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먹거리 계획과도 신설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농민들 거 팔아주고 지금은 로컬푸드가 지역 내 물건을 지역만 소비된 거 아니고 어떻게 농산물 생산된 것을 저기 대도시에 팔 것인가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무안군에 나온 걸 우리 무안군에 다 소비 못해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직화인데 그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오크숍 보면은 나와 있는데 벌써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오늘 좀 명시가 됐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은 쇼핑몰 관계인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무안군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항통무량이 있었는데요. 어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쇼핑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약간 뭐 더딜 수 있지만은 로컬 푸드하고 연계된 그 품목들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나주시 가서 보니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충북 제천에 보면은 지금 로컬 푸드 제품을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을 하려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로컬 푸드 비대면 판매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컬 푸드가 지역 소비자 말고도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나주시가 2004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나주 학교 급식을 했더라고요. 로컬 푸드 자체로 뭐 제품으로. 이런 시스템을 과연 무안군에서 큰 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좀 이따 더 자세한 내용은 있으면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강성욱 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15년도 교육을 갔습니다. 안주에. 우리가 지금 단장님이 계셨네. 저 계신 분하고 같이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했는데 친환경만 무안은 받아들이는데 여기는 안주군에서 인정하는 농산물이면 학교 급식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우리 감사님 끝에 하나하나씩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무안군에서는 안주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답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각 시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무안이나 전라남도는 또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 친환경을 1차로 받고요. 그 다음에 지역 로컬 푸드가 또 같이 공급될 수 있게 그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일단은 우선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로컬 푸드, 그러니까 완주산이라든지 또는 전주 관내라든지 이렇게 각 지자체가 그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공급이 가능하게 하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없을 경우에는 도로 확산시켜서 광역 단위에서 공급할 수 있게. 그래서 시와 군이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한다거나 도와 시와 군이 편성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산의 주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예산이 이런 범위에서 쓰인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안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답이 됐나요? 그러면은 그게 군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 안주에서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만든? 의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이제 행정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겠죠. 입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일반 농산물도 뭐 무턱대고 우리 농가들이 생산했으니까 무조건 팔아줘 이게 아니라 안전성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해줘야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급식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몇몇 친환경 법인들이 장사하고 있잖아요. 뭐한 상황. 그리고 적은 학교들, 100인 미만의 적은 학교들은 냅둬보니까 목포업자들이 와서 일반 농산물 판매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조례는 조정해 놓고 나는 뭐든지 조례를 만들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학교급식을 하려고 하면서 친환경 유통업자들 먹여 살리고 목포의 일반 급식업자들 먹여 살리고 이것이 행정이 우유부단하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결단을 좀 내려야 학교급식 문제를 로컬푸드하고 이런 이제 총괄적인 얘기예요. 실제 로컬푸드 여기서도 솔직히 말하면 그 로컬푸드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이 다 이렇게 쪼가리 예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가 행정이 총괄을 안 지고 여기서 쬐끔. 그러니까 저는 이름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 이 이름 써먹으면 모양새는 나니까 여기도 로컬푸드 붙이고 저기도 로컬푸드 붙이고 여기도 붙여놓고 이렇게 일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운 예산들이 다 쪼가리 되어가지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행정에서 군수님하고 결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로컬푸드 그 한 명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그 핵심 인력이 배치가 돼야 로컬푸드 운동을 좀 총괄해 가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농협하고도. 그래서 그 문제를 결단을 보고 나서 나머지 문제다. 예? 그 사람이 세워져야 수도권에 매장을 내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뭐 문제를 내든지 예? 그런 결단이 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두 분은 매년 제가 두 분을 너무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결정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 예산을 세우면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날아갑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욕만 먹어 결국은. 뭐 하나 학교 급식 안 하는 지역. 예? 뭐 이렇게 로컬푸드 문제에서도 욕만 먹게 돼 있어요. 농협은 농협대로 행정을 욕할 수밖에 없고 생산 농가도 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로컬푸드 우리 농민들도 친환경 농산물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우세스러운 일입니까 또 한편에서. 친환경 로컬푸드 해보자고 또 친환경 학교급식 해보자고 몇십 년 전에 법까지 조례까지 만들었고 해놓고 일반 농산물만 팔고 있어요. 다 농약치고 해가지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책임의 원인이 행정이 지난 한 15년 넘게 이 일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고 매번 토론할 때마다 이 일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도 너희들은 해라 우리는 안 받아준다. 이렇게 답이 왔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런 뭐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두 분이 안 되면 군수님 바지가락을 잡고라도 뭔 답을 해주시오. 그리고 맨날 일본 가면 뭐 됩니까? 일본 가고 딴 데 가서 뭔 선진지에서 뭐 배우면 못 해요. 결론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것도 예산만 아깝단 말이에요. 거기 그 일본 선진지 견학 가면 또 한 억 단위 깨져요. 몇십 명 끌고 가서. 근데 배운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네? 보고서를 쓰면 못하고. 정말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결정을 못 내리면 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진짜. 뭐 로컬푸드 1월 총괄센터도 없는데 마을 배달부를 양성은 못 오고 가공 유통 전문 인력은 양성은 못 하냐 말이에요. 이 사람 만들어서 못 오게요. 네? 하나만한 예산이 적은 돈이니까 이 돈들이 다 이렇게 돈을 쓰려고 일을 벌려서는 안 된다는 이거예요. 차라리 요 돈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보조금으로 한 200만 원씩 줘서 비닐하우스 하라고 그냥 나눠주는 놈이 낫지. 네?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해주고 안 되면 군수님 씨를 전거라 또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좀 결정을 내려주시오. 뭐 이것을 일을 어떻게 나는 진짜 답답해요. 한 15년 동안 학교 급식 문제에서 뭔 진전이 있었는지 로컬푸드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해왔는지 일을 오늘 또 너무 많이 또 무시하게 하니까 또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콜하고 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노콜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신한력 플러스 사업 속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노콜이 정식적으로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가 단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신한력 플러스 사업에서 의무이 심장하게 달라든다면 우리 노콜은 별도로 9개 읍면에 제가 말했듯이 여기 초면에 첫 장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신한력 플러스 사업에서는 여기서를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여기 관여하지 마세요. 지금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넘겨보시면 여기 농촌 신한력 플러스 사업 연계 사업이라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노콜이라는 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신남진 씨 여기 계시지만은 고생 많습니다. 노콜에 무엇 같은 거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고생하시는데 실제로 저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해줘서 저분들이 해준다 해도 위에서 잘라버리면 그만입니다. 사업이란 것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정용호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두 번째 장에 토론장에서 제가 한 이야기는 연말 안에 결탄코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한력 플러스 사업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단계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노컬푸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하러 나왔습니다. 네, 저는 농정과 농산유통팀장 최광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신한력 사업에서 노컬푸드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또 여러 뭐 오신 분들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불편한 자리 같기도 하네요. 사실 오늘 그런 자리인지는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또 어차피 한 번은 또 걸치할 자리 같아서 제가 뭐 큰 준비는 사실 해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노고풀트를 지금 현재 우리 무안 같은 것은 이제 일로하고 삼양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모포에도 또 뭐 농협이라든가 몇 군데 생기고 해서 작년에 같은 것은 작년에 기준으로 하면 우리 무안 노고풀트 일로 삼양해갖고 한 60억 정도 매출을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일로가 좀 더 많고 한 50억 정도. 삼양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이제 올해는, 근데 갈수록 이제 여러 목포도 노코보다 생기고 그런 유사한 마트라든가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매출은 이제 줄어들 것 같지 않나. 그래서 농협이나 일로라든가 삼양도 작년에 이제 포장재 갖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포장재 지원은 그 일로 농협하고 삼양 농협이 지원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로 2천, 삼양 1천만 원 해줬는데 내년에 이제 2021년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그 자담이 들어가니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재가 이제 단일화를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일로 사람이 뭐 삼양 일로 사람이 일로 농협 내고 노크로 내기도 하고 삼양 노크로 내기를 하는데 포장재가 이제 동일하면 뭐 좋은데 또 저도 이제 일로 조합장 한번 가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우리 조합원들이라든가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단일 포장재를 제작해서 일로도 삼양이든 내면 좋지 않겠냐 하니까 또 일로 농협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만의 색깔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요즘 그 말씀도 또 틀리지는 않는 말씀이더라고요. 또 이제 일로 농협이 주축으로 많이 조합원 출하자도 많고 많은 매출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군에서 포장재 지원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일로 농협만을 그 포장재 색깔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또 운영하신 또 농협에서 그러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의견을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담도 하시고 또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조합원들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간단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럼도 있었고 그래서 저를 또 이제 그 우리 회원들 의견이나 뭐 정부 회장님들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또 운영한 데에서 그러고 얘기하시니까 좀 사실상 저희가 직접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하거든요. 여기 그냥 포장재가 하나에 통일돼가지고 어차피 무항 노코푸드라든가 그리고 나가면 포장재가 삼양 노코푸드, 일로 노코푸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차 그런 것은 일로 농협이랑도 더 얘기해보고 막 그런 부분은 또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코보드한테 지원을 크게 많이는 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군에서 직접 노코보드를 뭐 직영으로 운영한다 하면 그런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산 기반 시설, 뭐 시설 하우스라든가 그런 것을 2019년 같은 것에서 저희도 한 1억 정도 예산 세웠는데 실제로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우리 정부 회장님을 통해서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또 그 사업을 또 못 오시더라고요.
여기자 우리 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채소 같은 것은 많이 있는데 가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1억 예산 2019년 세웠는데 농가들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막상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몇 개 못했어요. 올해 2020년 같은 경우 또한 저희들 세동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도 한 농가밖에 시설하우스를 또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해 포기하고 정리중에 저희 반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그냥 그런 것이 또 우리 출하자 협의회에서도 우리가 노코푸드면 다품종 소량생産체계를 1년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완주에서도 오늘 팀장도 오시고 그냥 코디네이터 오셨는데 많이 이제 도움이 주시라 되는데 우리 군이 이제 그런 것이 좀 부족한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내년에 아까 우리 정효 정 농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 노코푸드 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저희들 노코푸드의 푸드프랜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림부 공모사업 해가지고 한 1억 예산을 좀 확보를 해놨거든요. 국비 한 5천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1억 정도 해서 이제 푸드프랜 하면 이제 이 노컬보다 큰 규모, 그 강범위한 그런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그 용역을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푸드프랜 지원센터라든가 노컬보드 그런 내용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되면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런 것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점차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를 또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코푸드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는 않아요. 생산 기반 시설과 포장재 지원 한 가지는 이제 안전성 검사를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 안전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샘플 채취해가지고 일로와 삼양 매월 한 10건 이상 저희들 안전 검사를 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세 가지는 지금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또 나름대로 또 노코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일로 농협이 오령지구에다가 노코푸드를 매장을 좀 개설하려고 땅 부지는 구입해놓고 있는데 지금 좀 신축을 하지 않은 것은 이제 그 많은 아파트가 이제 활성화 들어오고 활성화 되어야만이 그런 것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무한읍도 지금 그 하나마트 옆에다가 노코푸드 직매장을 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군에서 어떤 직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싶어도 농협이 하다 보니까 삼양이라든가 일로라 쪽 이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또 농협이나 일로도 하고 있는데 군이 거기다 하나 지정을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지마트에서 그저께 10월 달에 개업했는데 또 노코푸드 직매장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이제 영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푸드프랜 영역을 통해서 어떤 군에서 할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사업도 하고 준비를 하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은 기존의 그 노코푸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부리 회장님과 이제 출하자 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는데 이제 그 조직은 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그런 회의도 못 오시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조직이 이제 앞으로 여기 신활력 사업에 나와 있었으면 면별로 조직도 활성화하고 해서 그래 조직이 되고 여러분들이 조직을 활성화 만들어갖고 열심히 하신다 하면 옛날에는 우리 군이 간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푸드풀 아니면 어떤 지원센터 만들어갖고 따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이 농가가 단체가 생산 단체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을 해주라 할 때 우리가 해주지 처음부터 지금 간이 개입하고 하는 것은 옛날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하자 협의회라든가 그 사업단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을 간에서 좀 행정을 지원을 해주라.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죠. 근데 지금은 우리 간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성공한 일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 그 행정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점이 많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노크보드 출하자 협의하고도 상의해서 또 우리 무안군 노크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신난이 주무관이 계십니다. 저희한테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그러나 실제로 하우스 같은 건 50% 가지고는 농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70%짜리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군이 센터에 들어가면. 근데 70%짜리는 우리 무안군은 없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셔요. 근데 실제로 50%짜리 갖다가 지업을 1,000만 원 들어가죠. 간정 파야 되지, 전기 끌어와야지, 뭐더지. 이렇게 하면은 2,000원 몇백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금이 1,000 몇백씩 돼갖고 실제로 상추나 이런 거 해갖고는 안 맞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가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식적으로 할 것이냐. 5년 동안 이 작물을 해라.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농가한테. 그러면 처음에는 한다 해요. 그래갖고 실제로 계산 딱 잡아버리면 안 맞습니다. 이게 자기 나중에 가서는 오래 있다가 나 못 오겠다 하고 탁 발뻗어요. 아까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올해도 사업이 빠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삼양농협하고 또 노코를 운영하시는 업체 이런 분들 우리 무안군에서는 아까 참 우리 정용호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장지 단일화가 되어야 우리 군 농민이 편하다. 예를 들어서 삼양에서 사갖고 일로에다 낼 수도 있고 일로에서 사갖고 삼양에다 낼 수 있고 아무데나 무안 간내는 낼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가져주십사라고 제가 군에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걸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팀장님이나 밑에 주무관님이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사업에 이제 내년도 사업에는 냉장고가 몇 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노코푸드 운영해서 한다 해야 하면은 각 지역 농협에 몇 개씩 이렇게 해서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는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 사업에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우리 안주 강성호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했는지. 네, 저는 무안온세상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도 로컬푸드 출하자 협의회 조직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무안온세상 협동조합을 조직한 이유는 로컬푸드 매장, 오프라인 매장의 어떤 한계성을 약간 인식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농가들의 판매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온라인 쪽에 어떤 그런 채널을 더 활성화하면 약간 농가들의 소득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일로 복룡리에 있는 다연 건물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5월로 계획해서 지금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로컬 푸드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여기로 오게끔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포장지 단일화나 이런 거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포장지 단일화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품목 단일화가 안 되는 부분이 일로농협과 삼양농협들이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저희 출하자 협의회가 제재를 못하는 이유가 농가들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가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하자고 포장재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되겠어요? 각자의 농협의 특징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 사업을,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출하자 협의회 조직에다가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주지 못하는 이유는 조직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주시는 거잖아요. 주실 수 있잖아요.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어 있으면 주실 거잖아요. 당연히. 네, 인력, 네. 일로에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들어갖고 내면 일로에서 자기들 보고를 전달하는데 네. 여기서 뭔가가 만들어가지고 내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아. 그 자체가 안 받겠다는데. 근데 그건 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영양이 되면 그래요. 영양이 되면 일단 영양이 안 돼. 예, 역량을 갖추면 주실 거잖아요. 네. 영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조직이 우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무한구 로컬푸드 출하자 협의회가 조직화가 되어 있고 인력 인프라가 되어 있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면 그 예산 주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일로 농협이 받건 안 받건 삼양 농협이 안 받건 간에 그 예산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내고 안 내고는. 그 조직화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한 일례로 포장재를 단일화하자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팔아낼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생산한 거 좀 제대로 팔아보자. 다른 데서 오지 않게 또 우리 소득 높일 수 있게 또 그거 먹어서 건강할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이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행정은 누구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데 그 여건이 좀 서로 불협화음 나지 않게 좀 조성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농협에서 서운해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일반 민간 생산자 단체에서 서운해하지 않냐. 행정이 어쩌란 말이냐. 한쪽에 줬더니 이쪽에서는 시끄럽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무안군과 그 다른 지자체가 어떤 상황인가 좀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그 무안군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운동 차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명칭 자체도요,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가 아니라 이제 로컬푸드는 운동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먹고 사는 문제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로컬푸드 이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제 명칭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벌써 이제 개념 자체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운동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재 바꿔달라, 뭐 센터 설립해달라,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설립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5조에 보면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 행정에서 전담 인력을 군수는 지원해야 되고 그 계획 실행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는 포장재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법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은 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학교 급식인데요. 제가 이제 무안군 학교 급식 내용을 보니까 우수 농축 수산물 및 가공품을 이제 공급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 범위에는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 들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만 우선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보시면 그 31조에 학교 급식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순서가 잡혀 있어요. 1번 친환경. 이 친환경이 없을 때는 그 도내 친환경. 그것이 없을 때는 이제 일반 농산물인데 로컬푸드. 우리 지역산 로컬푸드, 그 다음에 지역의 로컬푸드가 없을 때는 우리 그 도내 로컬푸드, 그래도 없을 때는 일반 농산물.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거 개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공급식도 보니까 공공급식 조례도 그 농림부에서
한번 이 아웃라인을 잡아서 내려 보내주신 걸 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순서가 잘 잡혀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순서대로. 근데 이거를 학교 급식에서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를 또 고치려고 그러면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요. 그러면 이제 행정에서는 또 주춤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먹거리 보장 조례를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면 누구라도 건강한 먹거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을 하는 조례예요,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무안은 아직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1년이 되면 행정에서 제가 보니까 먹거리 보장 조례를 좀 제정을 해달라. 그러면 이 먹거리 보장 조례에는 먹거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생산자 협의회, 또 우리 뭐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또 행정에 와가지고 이거 하고 싶은데 너 대답해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먹거리위원회는 생산자, 소비자, 관계자 모두가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대학 교수, 또 학생, 뭐 학생 대표자도 들어올 수 있고, 전 국민이 우리 군의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포장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한 300가지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거 생산 구조는 어떻게 할까? 돈은 어디서 가져올까? 또 인력 편성은 어떻게 할까? 이거 뭐 심사위원들 뭐 필요할 때 심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먹거리 보장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이것을 제정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위원회가 편성이 되고, 우리가 지금 각종 고민하고 있는 것을 그 생산자 입장만 얘기를 하면 소비자 얘기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라고 하면 우리 군민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쪽에 뭐 광주라든지 이런 데다가 직매장을 개설을 해요. 우리 무안에 직매장을 개설을 하게 되면 벌써 이제 그 광주 시민들하고 상대를 하니까 그분들도 같이 끼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생산하는데 당신들 먹어보니까 어떠냐? 뭘 고쳐야 되겠냐? 또 뭐 예산이 필요한데, 야, 광주에서 우리가 매장 만드는 데서 이렇게 요구한다, 행정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없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따오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보장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커지면서 이제 둘이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큰 고민 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전주나 완주나 또 뭐 나주나 뭐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우물안 겨울이식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모두가 다 갈등을 또 하나의 갈등이 해소가 됐다고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막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완주도 제가 2010년도 시작할 때 한 1,200명 정도 생산자를 만들어서 한 800명 이상이 아주 정기적으로 물건을 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9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 보면 500명으로 줄었어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빈부 격차가 또 심해져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1억 소득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고령화돼서 이제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너 이거 해줄래 안 해줄래? 왜 했냐 못 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한 한 덩어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자리니까,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라고 하는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회의를 해서 참 시간도 계속 흘러가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코디네이터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푸드 플랜이에요. 푸드 플랜 조례도 이제 저희가 내년에 푸드 플랜 용역을 하고 그때 오셔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세요. 오늘 그 얘기를 그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 푸드 플랜 지원센터도 일단 타당성 있는지 해야 돼요. 무조건 푸드 플랜 줄 때가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뭐 우리 군에 여건이 안 되는데 무조건 지어라.
아니 만들어 놓고 노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역사에서 우리 군에서는 푸드플레이 지원센터가 필요 없다 하면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뭐 강압적으로 야 우리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라. 그것도 안 맞아요. 영역에서 정확하게 우리 무항공 현황 파악해가지고 여기는 하면 안 된다. 나오게끔 만들고 여러분 의견도 그때 제시하세요. 얘기하시고 지금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부도 농가들이 과연 낼 만한 역량이 그냥 안 되고 있어요. 내라 해도 그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품성이 안 좋은데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다 빠꾸시키는데 그런 걸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고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라. 상품 왜 학교 급식 안 넣냐? 그거는 각자 자기들이 다 역할을 다 잘해야 돼요. 행정은 행정대로, 생산자는 생산대로 다 역할을 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행정이 왜 안 만드냐. 만들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내년에 푸드플랜을 할 때 여러분 의견을 다 일단 말로 하면은 서로 이렇게 하니까 서면으로, 왜냐하면 말로 하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답할 것도 빠지니까 내년에 푸드플랜 하시면 그다음에 푸드플랜 조례도 제대로, 사실 우리 로컬푸드 조례도 완주 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거에 맞게끔 그냥 다 그대로 한 거예요.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조례는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원을 하려고 해도 그런 기반 조성도 안 돼 있고, 이제 사실은 지금 제가 로컬푸드가 우리 무항군이 안 되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일로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동형 로컬푸드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그러는 거지 정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농가들이 역량을 좀만 더 키워주시면 우리 회장님도 참여를 해갖고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 팔려고 했는데 물량이 떨어져가지고 못 팔았어요. 우리 직거래 나갈 때 우리 참외 무안에서 생산된 참외를 정말 맛있는 참외를 성주 참외를 한번 이겨보려고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그만큼 생산량도 적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학교 급식이든 뭐든 홍보를 하려면 그만한 물량도 나와야 되고 상품성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에 푸드플랜 한다고 해서 조례 만들었다고 해서 뭐 푸드플랜 용역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천지개벽하고 그런 일은 아직 없을 거예요. 만들어 놓고 끝날 수도 있고 다른 시군도 푸드플랜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나고 있어요 지금. 네. 용역사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행정이 기본 가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푸드플랜은 어떤 범위로 어떤 규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급식 문제는 이렇게 하고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문제는 이렇게 하고 로컬푸드는 이렇게 하고, 예? 그런 기본 그림을 얘기를 해주시란 거예요. 내년에 가서 용역사가 이것을, 이게 제가 봐서는 농정가가 우리가 말하는 전반적인 그림이 없어요.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영역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 이렇게 얘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푸드플랜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푸드플랜의 그림을 로컬푸드 지원센터는 뭐 가령 뭐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서 인력을 어느 정도 채용하고 여기서 일은 어디까지 하고 또 공공급식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그림을 얘기를 해주시란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용역사가 이건 할 일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남진 씨가 정리를 그 그림을 그리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해요 과장님이 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줘야죠. 내년에 가서 뭔 얘기를 한다. 용역사가 그러면 용역사가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용역사 말 듣고 용역사에서 뭐하는 로컬푸드 필요 없는 게 하지 마시고 빼면 안 해왔어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말씀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내년에 푸드플랜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기본 계획이 없이 뭔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푸드플랜 구체적인 걸 다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 여기서. 네. 다 공통으로 내용이 다 똑같아요. 시스템 체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푸드플랜 안에가 로컬푸드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로컬푸드가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로컬푸드 담당자지만 로컬푸드만 외치면 그 중간에 직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유통해서 먹고 사는 국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라 하면 나는 아니 남진 씨처럼 생각하면 직거래 농가 다 죽여버려야 돼. 아니야. 지금 뭐든지 직거래를 하라고 그렇게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생산 농가가 1차적으로 생산 농가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죠. 유통업자 살려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요. 아니 이제 먹고 사는 사람 그 하나만한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직거래 한 놈도 다 죽여버려야지. 유통업자 살려줘야지. 일자리 유통업자 일자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이 그리고 있는 포드 플랜에 대한 그림 기본 방향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게 맞는 것이지 아무 그림도 없고 영역사가 알아서 함께 당신들이 와서 그때 얘기를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포드 플랜 관련해서 기본 방향이 뭐냐고. 내용이 없으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용역사가 결정을 해. 그럼 그때 가서 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용역사한테 뭐 사정해야 돼요? 농민들이 가서? 이제 그 포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회의한 것처럼 이렇게 위원들 이제 구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영역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원들을 구성하기 전에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마을 사업을 해요. 마을 사업을 하면 먼저 마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위원회에서 기본 방향을 내요. 그러고 나서 용역사한테 이놈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의 결과를 내주라고 하는 것이 순서제. 용역사한테 우리 마을 사업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림을 다 그렸고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을 담당자가 용역사에다가 그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들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을 담당자가 누구예요? 지금 행정이라니까요. 행정에서 기본 계획을 그려가지고 용역사한테 그 전에 용역사한테 얘기하기 전에 주민하고 먼저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요. 행정에서 농민들하고 공급 포드플랜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세워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용역사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니니까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 민간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 수렴하고 진행을 하고 그냥 현장에서 다 하려고 뭐라 영역을 하겠어요. 영역 안 하지. 와, 아니 이게 일로에서 자기들이 단일화가 이야기 말씀하셨죠.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일로가 왜 단일화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출하자 협의회를 인정을 안 해요. 일로 농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인원이 한 300명 가까이 됐는데요. 인원이 230명. 됐죠. 예, 그리고 됐는데요. 그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거쳐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뭐 해라 요구하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장재도 왜 그렇게 자기들이 단일제로 하냐면은 가격을 아마 삼양에서도 그 완주라든가 다른데 남원이라든가 우리 저 선진지켜라만 가보거든요. 가보면은 로컬푸드 똑같은 품목이 훨씬 단가가 세요. 근데 무화는 단가 훨씬 싸요. 똑같은 제품이 훨씬 싸게 팔려요. 일로농협에서 가격을 내가 솔직히 농협에 일로농협 지적해서 안 되지만은 직접 농가에 전화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라 이렇게 전화를 해요. 제가 하긴 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아닌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농가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가격이 비싸다. 싸게 내라. 그럼 우리가 남원이나 완주로 가면은 가격을 보잖아요. 그다음에 생산자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신뢰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형 마트에 사줘요. 왜 로컬푸드 사겠어요? 자기 전화번호 주소 다 있잖아요. 어떤 얼굴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싸요. 가격을 싸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일로농에 그러면은, 일로노켓푸드 그러면은 무조건 가격이 싸다 이야기를 해요. 다 아마 주위에 들어보면은 왜 거기 사람이 많냐? 가격이 싸대요. 싸게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다인제 포장을 자기들은 안 하고 싶죠. 이것은 행정에서 알아야 돼요, 솔직히.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삼양은 바보입니까? 가격을 싸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농민들만 힘들. 그 다음에 수수료 지금요, 노카푸드 지수에 보면은 수수료가 10% 돼 있어요.
근데 10%대가 아니에요. 다 높잖아요. 13% 나가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수수료는 높고 단가는 싸고 농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행정은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수수료를 낮추든지 포장지를 단일화하든지 그다음에 협의체를 인정해서 같이 공존하든지 그다음에 농가가 문제되면 협의체 너희들이 이 농가가 그 채소가 좀 깨끗하지 않다, 신선하지 않다. 협의체 당신들이 임원들이 가서 설득해서 좋은 제품 만들도록 당신들이 협의해서 와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농협에서 직접 전화를 해요. 이런 건 간섭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갑질이에요, 갑질. 그 다음에 아까 다 품종 소량 상상했죠. 지금 다른 어느 농협인지 이야기 않겠지만은 자기들이 공판장을 묵어서 하다가 소포장에서 팔아요. 그거 걸렸잖아요. 아마 삼양농협 알고 계시죠? 그렇게 그 삼양농협 한 것이 아니고 삼양농협 한 게 아니고 다른 농협에서 공판을 사다가 소분해서 팔다가 걸렸어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농협에서 공판장에 사다가 소분해서 팔았어요. 농협에서요. 농협에서. 아니 무한은 아니고 무한에서 말고 농가도 있어요. 컴파니 사다가 농사 안 진 사람이 녹화표 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부분을 제재하라고 농협도 감시를 해야 되고 출하자 협의회도 감시를 해야 돼요. 근데 농가도 문제고 농협도 문제인 거 쉽지 말해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봐가지고 저조를 해야 돼요. 아 지원 이건 문제 있다. 이거는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속 사정을 겉만 보고 평가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실무자들한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지원을 해줄 것이 말 것인가, 그다음 늘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 아침에 그 시설 기반 시설 이야기했죠. 무항군에서 안 나오는 시설이나 과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죠. 왜? 다른 지서가 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똑같이 50% 한다면요, 일반 똑같은 그 농산물 재배 농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녹갈포도고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GFP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 지원을 어떻게 더 늘려서라도 60%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시설 기반을 만들어줘야죠. 그것이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뭐 100평이든 200평이든 아니면 50평이든 간에 그 안 나온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똑같이 50% 해줬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 다시 한수했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지 도와주려고 한 것이 행정이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건 행정이 아니잖아요.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은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은 있지만 자율권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완주에서 제가 기획생산 팀장 역할을 할 때 했던 것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가격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는 많이 받고 싶고 또 시중에 형성되는 가격은 있고 그렇지만 내가 드린 공력은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농가들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가격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량 단작의 생산 시스템에서는 가격을 무한정 낮출 수도 있고 또 높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다가 안 내버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때 내면은 가격을 세게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로컬 푸드 같으면은 당일 아침에 수확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튿날 팔지도 못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가격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신선하다 그리고 직접 재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어필해서 내가 이놈 받으면 다음 농사 지을 수 있어. 상추는 2달 후에 또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서 정한 가격은 흔들림 없이 계속 가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품목이 여러 것이 되고 수량이 많아지면서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단품목으로 가격을 막 크게 잡아버리면
이제 초기에 뿌리를 내리는 로컬푸드가 아이고 뭐 거기 가봤자 뭐 오히려 마트가 더 싸.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안 와버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격 가지고 얘기해요. 완주도 그러고 전주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제가 가까이 사는 곳이 이제 고산 농협인데 거기 갔더니 요즘에 저 겨울에 많이 먹는 냉이 있죠. 냉이가 나와요. 근데 한 농가는 1,000원이야. 중량이 250g이에요. 5봉지 나왔어요. 근데 좀 뚝 떨어져 있어. 근데 이제 매장에서 할 일이 뭐냐면 냉이는 냉이끼리 뭉쳐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에 떨어져 있어. 그건 내가 딱 보니까 생산자 농민이 이렇게 띄워놓은 것 같아. 가격 차별화를 위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는 1,500원이에요. 중량은 200g이야. 그리고 15개 정도를 내셨더라고. 근데 소비자는요, 일단은 믿고 찾기 때문에 눈 감고 가져가요. 완주 로컬푸드 같으면. 근데 이제 고산농협의 샵인샵 같으면 가격을 먼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집어왔어요. 1,000원짜리를. 근데 저는 이제 알맹이를 보고 가격과 중량을 보거든요. 생산자 특히 누군지를 보고요. 근데 보니까 알도 굵고 뿌리도 크고 그래서 역시나 이제 먹어보니까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제 머릿속에 확 기억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산농협에서 판매되는 5개는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500원짜리가 나가는 순서가 돼 있어요. 팔기는 팔아요. 1,500원짜리. 근데 그걸 사가는 소비자들은 기억을 해요. 1,000원짜리 있고 1,500원짜리 있고 이 농가는 1,500원에 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로컬푸드 시작할 때 이거 100g에 1,500원, 1,000원 이렇게 정한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하자. 이미 행정에서는 시설과 예산이 지원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건강을 건드릴 수 있는 농약을 쳐서 그것이 섭취되면 안 되니까 이런 뭐 중차대한 문제를 관리한다거나 이 정도를 해줘야지 협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로 이제 뭉쳐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같이 잘 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말씀 안 하신 분들 의견 듣고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로컬푸드 운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희 그 로컬푸드의 애로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시장 자체가 무안군에서 나온 상품들 자체를 이 지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올려서 같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로컬푸드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려는 목적이었고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농민분들도 많이 찾고 물건 좀 내주시라, 노려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건을 안 내세요. 물건을 안 내요. 저희 매장에. 왜 안 내십니까? 농협에서, 다른 농협에서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제재를 한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농협이 생산자를 위한 곳인지 아니면은 농협 조직을 위한 것인지 거기에 좀 의문이 들었고 찾다 하다 보니까 이제 흐지부지 되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농협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최초의 목적 자체는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서 온라인에 판매를 하면은 이 지역에서 안 싸우고 우리끼리 안 싸우고 더 많이 출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제일 문제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 회장님하고도 제가 아마 전화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래서 일로 농협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저 같은 개인적으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제 거기 이제 힘이 붙이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진행이 안 돼요. 물건이 없으니까. 취지 자체는 좋더라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럼 물건을 안 채우면 우리 소비자들 계속 떨어지니까 다른 물건을 갖고 올 수밖에 없고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 자체가. 저는 이제 로컬푸드에서 물건 자체를 온라인으로 팔려는 목적 자체는 구색을 다양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정가라든지 이런 분 거기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잘 추진되는지 그런 분들 많이 여쭤보셨는데 추진이 솔직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잘 그것만 좀 물건만 들어오면 제가 열심히 팔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1차적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도 찾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도 그 황토몰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온라인 전문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운영하려면은 인건비 지원이 또 필요해요. 인건비가 들어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그게. 간단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도 좀 지원해주면은 저희가 그건 통합적으로 해서 일로농협의 로컬푸드, 뭐 삼양농협의 로컬푸드, 목포의 로컬푸드 통합해서 거기에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충분히 있는데 그거 상황 자체도 또 안 돼요. 개인 거기 때문에 황토물은 또 개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데 하다가 끊겨요. 어디 가서 끊기고 찾아다니면은 그게 시간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주관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개인이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면은 좀 어느 정도 추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협 부분 자체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포장재 말씀하신 것도 저는 좀 의문인 게 일로 농협이 잘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포장재가 안 된다.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그 부분 자체가. 아니면 같이 안 하면 돼요. 다른 데 많아요. 판로가 많은데 굳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이 우리가 다 같이 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같이 모여서 야 일로농협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아라. 같이 계속 압력을 넣으면은 그 부분도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단합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협의회에서 할 몫이고 제가 한 가지 또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한테 물건 많이 주세요. 주시면은 제가 온라인이든 뭐든 다 올려가지고 판매를 할 자신이 있어요.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해주시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힘든 게 그 부분 자체가. 주저없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온라인하고 로컬푸드를 통합해가지고 같이 하고 싶어요. 아까 손수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선 한계예요. 이 안에서만 싸우면은 밥그릇 싸움밖에 안 돼요. 계속 그 외쪽으로 출구를 열어야 되는데 그 출구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를 추진해서 나갈 사람도 없고. 그거 제가 저희 행복마켓에서 살게요. 물건 주십시오. 제가 물건 주시면은 제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삼양농협 이명근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용호 감사님께서 영세 고령농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가져오시는 물건들이 품목수도 많이 부족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품질이 많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롯데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경락 가격을 아침에 조회해서 이 물건을 봤을 때 높은 경우가 50% 이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입장에서 농가분들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가격을 좀만 더 낮춰주십시오.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고 농협 입장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막상 차려놨는데 매장이 텅텅 비어있을 때가 엄청 많아요. 물론 이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농산물이라고는 하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 찾아오시는 소비자분들을 많은 다양한 품목들을 제공해드리면서 좋은 품목들을 많이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협의회의 많은 역할과 그리고 행정과 농협의 이런 많은 의견 도출을 통해서
저희 농협에서도 잘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무안군도 내년에 아마 이제 푸드 플랜 계획이 있어서 다행히 거기에 이제 노골푸드 지원센터를 담을 수 있으면 그걸 담아서 충실하게 아마 완주가 2008년도에 그 희망제작소하고 합쳐서 5년간 1년에 100억씩을 투자하는 약속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금의 완주까지 왔거든요. 500억을 투자해서. 근데 무안군에서 이런 통큰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비전을 놓고 또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소속된 단위의 그 국민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잘 살고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 주변 어떤 여건을 좀 잘 조성해 주는 것 또 그 힘을 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관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렇게 오늘 두 분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셨는데 좀 그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용하셔가지고 좀 그 앞으로 계획에 좀 반영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좀 포괄적으로 그리고 지금 오늘 당초에는 지금 저희들이 좀 생산자 조직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우리 그 전체적으로 생산자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를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안 되고 마무리되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골푸드 생산자들만 모여서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승우 코디네이터님, 지금 모든 노골푸드가 안주의 기본을 잡고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안주에서만은 다 잘된 것도 있지만은 잘못된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언제 한번 그랬죠. 노콜이 생긴 만큼 노콜을 먹고 농민을 먹는다라고 분명히 나 거기서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노콜푸드가 좁은 지역에 많을수록 노콜을 먹고 농협이 농협을 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그 강승우 팀장님 코디네이터님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단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조금 가격한 말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플러스 사업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학교급식, 노골푸드, 청년 일자리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했습니다. 우리 정용호님 여기 계셨죠? 아까 처음에 일본 갔다 오신 우리 그 군수님께서 지산지설하게 해갖고 지역에서 나는 물건은 지역에서 소비시켜주라 해서 저희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조금 플러스 사업하고 이 사업에서 우리 노콜이 많이 소외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균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처음에는 한 30% 됐었어요. 근데 불과 지금 0.8%나 됐을까? 이 사업량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관여하는 게 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플러스 사업에서 우리 노콜을 9개 읍면에 제가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발표대로 분명히 연말 안에 실행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것만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하고 신년진 우리 주무관님 계시지만은 진짜 노콜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노콜 회원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그는 사업을 저도 사업에서 많이 그 돈을 플러스 대지 가지고는 조금 경제 그 돈 들어간 많지 차부담 들어간 많지 단기간에 뺄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셔가지고 플러스 대지를 조금 올려줬으면 고맙고요. 우리 이명근 팀장님 계시고 우리 행복관 박사 김진원 계십니다만 대표님 저한테 전화 한번 해갖고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노컬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처음부터 밥을 먹고 왔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만 깊이 조금 삼양이나 일로농협이나 모든 노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면하고 우리 생산자하고는 조금의 갈등이 많지 않느냐 이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뭐 2차 산업, 4차, 6차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들 가공 실제로 농민이 가공해서 판다는 것은 여간 힘들다. 그러면 우리 플러스 사업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실제로 1차 농산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을 가지고 회의를 가져야 되는데 가공팀이 들어왔다? 무엇을 했다? 이거는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우리 단장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가 분말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거 가공 우리한테 해주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렸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말 안 하랍니다. 실제로 우리 노컬의 실무진들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조합과 생산자와 이 조금 차이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 또 각 지역에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누구를 누워서 어떤 사람한테 이 물건을 내라. 그럼 만약에 그쪽에 가서 그 조사해갖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갖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봉투 단일화를 제가 요구했어도 단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애로사항이 많으니까요. 우리 김진우 대표님 만약에 하신다면 대표님 내 봉지로 출하를 해주라고 하면 제가 그런 거는 내가 연락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디 자꾸 별도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삼양농업 봉지, 일로농협 봉지, 유통 이런 게 각자 우리 집 쌓여 있는 게요. 진짜 한 돈백만 원어치 될 겁니다. 이 물건 재놓은 게 그렇게 많아요. 농민들 아까 우리 정영호님이 농민이 봉이다. 어떻게 보면 그 봉인 것 같아요. 삼양농협 봉투 사다가 내다 말고 있으면 또 이만화 있고 일로농협 봉투 갖다가 이만화 있고 실제로 우리 봉투 가면요 겁나게 많아요. 맵 한 10박스도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 그런 게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봉투도 단일화 있고 그런 부분 우리 애로사항 실제로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 이거를 어떻게 칼피를 못 잡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밥상에서는 동지를 저한테 전해 주시면 제가 하겠다는 양반들한테 제가 분배를 하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 말씀 하시는데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산자 조직화하고 앞으로 우리 그 사업계에 포함된 노컬푸드 관련한 사업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일 회장님은 혹시라도 여기 이게 안 맞으면 본인이 참여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근데 이제 여기 참여하셔갖고 이게 하지 말아라 해라 이거 자체는 안 되고요. 그것은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업은 우리가 이제 할 겁니다. 사업계획 들어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여기 부족한 부분은 혹시 이제 행정에서 우리 주무 또 저기는 이제 식품산업팀장님 주관하에서 우리가 이제 그 통제하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농산물 유통팀에서는 노콜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대 회장님 말씀한 그런 부분을 참고로 두시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생산자분들을 한번 모셔서 더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잡고 오늘은 좀 이야기가 좀 딱딱해져가지고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아마 오늘 회의는 오전 회의로 지금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성준 팀장님 오늘 종합적으로 우리 총괄 팀장입니다. 한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이 이제 열악한 가공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제 지금 시발점이 이제 고구마하고 단호박을 이제 시발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이제 일부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 뭐 기본계획 이제 승인이 났더라도 이제 또 부족한 거 있으면은 이제 추진단 회의, 뭐 코디 회의를 거치고 추진위원회 이제 의결만 거치면은 이제 뭐 추진 기본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니까 정부 대표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부족한 것은 앞으로 이제 좀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기약하면서 오늘 행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고.